네, 오늘 주식 종목 리뷰는 여기 나와 있는 오름 테라퓨틱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들어오신 분들 구독,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야, 간만에 상장하고 시원시원한 거 하나 나오네요. 이제 진짜 우리 옛날부터 이게 시작됐던 거죠. 2019년, 20년 이때 뭐 따상이니 이러면서 뭐 상장하자마자 또 연속 상하니까 막 이런 거 신원 종목들이 막 나왔어가지고 사람들이 또 그걸 학습했다 보니까 그걸로 또 신규 상장주 또 다른 종목들도 막 들어가다가 그러니까 최근에 또 2, 3년 추이 어땠어요? 상장하고 나면은 바로 연속으로 내리 꽂아버리는 이런 파동이 많이 만들어져 가지고 굉장히 신규 상장주 들어갔다가 피해 보시는 분들이 속출하고 있었는데 오랜만에 다시 이렇게 상한가를 연속 랠리 보내주는 종목이 좀 나와가지고 요걸 좀 분석해 볼 거고 어차피 이런 종목은 어차피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예상하기가 힘들잖아요. 우리가 익절의 타이밍 어디로 잡아야 될지 이걸 모르실 테니까 제가 그거 위주로 좀 체크해 볼게요. 이슈 자체는 있죠. 뭐 당연히 재료가 있고 그 재료의 최고봉이 이제 테마의 최고봉이 뭔지 아세요? 당연히 제약바이오입니다, 여러분들. 이 당연히 제약바이오고 이 항상 한방 슈팅은 제약바이오가 가장 강하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정도이기 때문에 근데 역시나 이번에 어때? 이 항암제 개발을 하는 오름 테라퓨틱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차세대 항암제를 또 개발을 한다 이런 얘기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부각을 좀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사실 뭐 여기 지금 이미 제가 멈춰놨기 때문에 멈춰놓고 읽어보실 분들 읽어보시되 뭐 제약바이오에서 중요한 거 뭐 우리가 이거 박사 될 겁니까? 중요한 거 아니죠. 우리는 이 지금 제약바이오가 해줘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, 여러분들? 유일하게 약간 제가 생각했을 때 면제권을 가지고 있는 테마예요. 왜냐하면 어차피 읽어도 몰라요, 여러분들. 뭔 얘기인지 잘 모른다고 어차피.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뭐 음식 관련 업종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는 우리가 음식물을 정확하게 몰라도 먹어보면 맛있다 안 맛있다 이 정도는 구분할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실물이 있는 것들은 뭐 잘 만들었다. 뭐 요즘 조선도 굉장히 강했으니까 배를 잘 만든다 아닌다 뭐 이런 것들 아니 음식이면 잘 뭐 딱 봐도 이 실물이 있는 것들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잣대가 되지만 이런 약은 모른다고요. 우리가 백날 얘기를 해도.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른 업종은 이 매출, 영업이익, 당기순이익 이런 게 다 뒷받침이 돼줘야 돼요. 근데 제약바이오는 이게 안 나와도요. 어느 정도 상승을 강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. 기본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.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지.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판단하시겠어요?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탈모를 가지고 어마무시한 스트레스를 받잖아요. 근데 그거를 아직도 못 고치고 있네. 근데 이번에 제약바이오 어떤 기업에서 예를 들어서요. 이 탈모를 치료할 수 있는 앞으로 5년 뒤면 상용화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하는 이슈가 나왔어요. 근데 지금 어마무시한 적자를 매년 기록 중이야. 그래도 5년 뒤에 이것만 성공하면 전 세계 돈 쓸어 담는 거잖아요. 쓸어 담는데 뭐 이 정도는 괜찮지. 이렇게 판단하는 경우들이 많다니까요. 제약바이오는 특히 실제로 그러기 때문에 제약바이오가 해줘야 되는 게 뭐냐면요. 이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말하면 너무 양아치다. 너무 약팔이다. 뭐 솔직히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솔직히 제약바이오가 주식에 한해서만큼은 해줘야 되는 건요. 계속 그냥 기대감만 넣어주면 돼요. 솔직히 이게 현실로 정확하게 이어지고 안 이어지고 보다 주식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건 계속 기대감을 끌고 올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. 그래서 제약바이오는 보통 그런 움직임을 많이 보여주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당장 움직임을 안 보여줘도 이미 얜 태생부터 제약바이오로 태어났고 이미 상한가를 치고 있는 이 와중에 얼마만큼 계속해서 이 시장의 기대감을 불어올 수 있을 만한 이슈들을 가져올 수 있느냐가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서 이건 좀 여담이긴 하지만 제약바이오는 사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는 게 더 낫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좀 참고하시고 읽어보실 분들은 읽어보시고 어차피 이해는 못하실 거예요. 저도 마찬가지고 뭐 리가제가 뭐고 뭔 소리인지 몰라요. 그냥 영어 보는 것처럼 영어나 뭐 외국어 보는 것처럼. 그래서 이거는 제약바이오는 또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서 이게 앞으로 그러면 지속될 수 있는 이슈냐 아니냐 이런 것들 위주로만 잘 체크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고 뭐 어쨌든 오늘 메인은 이게 아니에요. 그래서 지금 연속적인 상한가 치면서 가고 있는데 어디까지 갈 수 있느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건데 이게 신규 상장주가 어려운 게 과거 데이터가 없기 때문이죠. 과거 데이터가 있으면 쉬워요. 근데 지금 뭐 봐봐요. 전고점 없네요.
한 번도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지표 사용하시죠? 이동평균선, 볼린저 밴드, 뭐 일목균형표, 뭐 보조지표 사용하시는 분들은 MACD, 스토캐스틱, RSI, CCI 뭐 이런 것들 나오나요? 안 나오죠. 그건 다 기간 대비해 가지고 만드는 것들이거든요. 지표가 기간이 안 됐으니까 나올 수가 없죠. 그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팔아야 되냐. 이제 이게 가물가물하실 건데 우선 제가 보는 관점은 두 가지입니다. 어쨌든 첫날은 무조건 만들어진다라는 관점이 한 가지가 있고 이따 설명드릴게요. 그리고 뭐 어느 상황이 됐든 누군가는 이득을 봐야 된다. 이득을 봤다라는 건 팔았다는 얘기죠. 판 흔적. 이 두 개에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타임에 잡아야 됩니다. 물론 100% 토시안 안 들리고 고점을 맞출 수는 없어요.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 오름 테라퓨틱이 뭐 10년 뒤에 주가, 10년 뒤에 모릅니다 이런 건. 근데 당장 눈앞에 단기 파동상 내가 효율적으로 애초부터 이 종목을 10년씩 끌고 갈 게 아니라면 단기 파동상 끊고 나와야 되는데 당장 며칠 동안에 있어서 이런 흔적들에서 목표가를 잡는 건 어렵지 않게 잡을 수 있다는 거죠. 그 첫 번째 관점은 뭐냐면 우선 첫 번째로 보통 첫날봉이 만들어지고 이날 하루 동안 파동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. 이게 지금 일봉으로 봐서 그렇지 분봉상 막 이렇게 흔들면서 움직이고 있었던 거였겠죠. 그러면 여기서 하나의 파동은 이미 만들어졌어요. 이 파동이. 그리고 제가 항상 상장한 종목들은 첫날봉을 넘어가면 그때서부터는 강하게 힘을 붙인다라고 말씀드렸죠. 이 자리에 돌파하면서 슛이 나오고 있는 건데 여기서 지금 만들어 봤다라고 볼 수 있는 파동은 요 아래에서 만든 요 정도 파동 값이 하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보통 요 정도 파동 하나를 끌어올릴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으로 1차적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50%짜리 파동이었기 때문에 3만원 기준 50% 잡으면 45,000원이죠. 우선은 예상치입니다. 거기다가 제가 이따가 조금 더 섬세하게 붙여드릴 거예요. 우선 다음 목표가는 45,000원 정도까지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100% 맞는 거 아니고요. 우선 이 정도로 가늠하고 본다라는 거죠. 그래서 우선 여기 밑에서 이렇게 꼬리값 만들면서 이런 파동을 만들어놨던 게 있기 때문에 만들어 놓은 만큼 끌어올리게 됐었을 때 45,000원 정도가 다음 목표값이 될 수 있겠구나. 그럼 우선 여기다가 예상치를 잡아놓고 보세요. 보시되 이것만 가지고는 모자라단 말이야.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수와 매도 이 사람들이 어쨌든 누군가 이득을 봐야 되기 때문에 예상치는 요 정도 놓고 보시되 여기서 이제 익절 물량이 많이 나오는지 보셔야 되는데 그 익절 물량은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느냐. 거래량을 가지고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. 어떻게 확인하냐면 애초부터 거래량이라는 게 1대1로 교환을 하는 거예요. 여러분들이 샀다라고 얘기를 하셔도요. 내가 시장가로 샀는데요. 시장가로 샀어도 팔려고 걸어놓은 물량 살 수 있었던 거잖아요. 이 사람들 관점에선 여러분들한테 갖다가 판 거죠. 기본적으로.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이 터졌다는 건 파는 물량도 그만큼 있었다는 건데 이 보통 고가권에서 어떤 일들이 발생하게 되냐면 어마무시하게 큰 거래량이 나와요. 아마 이 첫날 거래량도 뛰어넘는 정도의 거래량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. 요런 거래량이 나오면 이게 상한가인 경우만 제외하세요. 이런 거래량을 보면서 상한가인 경우는 더 홀딩 하셔도 되고요. 근데 보통 꼬리가 달리면서 이렇게 큰 거래량 물량이 나오거든요. 이 거래량이 나오는 순간이 사람들이 단기적으로 익절 타이밍을 잡은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던져주고 나와야 된다. 이렇게 보시면 돼요.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 45,000원 정도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훨씬 더 갈 수도 있어요. 당연히 이건 예상치고 이 예상치와 플러스 굉장히 거대한 거래량이 나오면 그게 단기적으로 물량을 털었다는 신호이기 때문에 이때 맞춰서 익절 타이밍 잡으시면 되는 겁니다. 예시를 보여드릴게요. 상장했던 종목 중에서 알체라? 옛날에 이것도 기억이 좀 나네요. 보시면 자 봅시다. 지금 여기서 상장하고 막 연속으로 치면서 가요. 근데 보통 어느 정도 움직이냐면요. 첫날 만든 파동값만큼 끌어올리고 나서 굉장히 큰 거래량 있죠. 이 정도 거래량이 빵 하고 터진단 말이야. 이러고 나서 조정이 나와요. 그러니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맞출 수는 없지만 이 정도 물량이 어마무시하게 한 파동 넘기고 나서 어마무시하게 나오는 턴이 온단 말이야. 이 정도 물량이 나오면 그때가 입절값이라고요. 여기서 사람들 던졌기 때문에 같이 던져야 된다고요. 그 이후에 조정이 나온다. 이런 관점이에요. 첫날봉 거래량을 보통 뛰어넘는 정도의 물량이 크게 나올 때가 있거든요. 그 타이밍이 익절 타이밍이다. 또 뭐 유일 로보틱스 이런 것들도 있죠. 뭐 오늘도 강세 보여주고 있어서 좀 볼만한데 이것도 봐봐.
여기서 첫날봉 만들어지고 나서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서 연속적으로 이렇게 치는데 이 정도 파동 끌어올렸는데 여기서 보면은 강력한 거래량들이 이렇게 터진단 말이에요. 이 시점들이 사람들이 던졌다는 신호예요. 그 이후로 눌림이 나오는 거라고요. 그래서 저는 요 정도 참고하시면서 보셔도 단기적으로 일절가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잡을 수 있거든요. 너무 욕심만 안 부리시고 적당히 거래량 크게 나온다 싶으면 거기서 익절 타이밍 던지시면 단기적으로는 최적의 익절 타이밍이 되기 때문에 그거 기억하시고, 뭐 물론 이제 장기로 보고 싶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. 솔직히 권장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장기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큰 거래량 터질 때 저는 전량 익절하는 거 분명 권장드린다라고 했습니다. 전량 익절 하지 마시고 혹시 장기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분할 익절 정도만 하시고, 이 보통 보내는 애들은 첫날봉의 윗구간을 절대 안 깨우려고 하거든요. 분할익절 45,000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때 분할익절 하시고 나머지 3만원 이탈 안 하는 선에서 파동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. 저점 고점 높여가는 파동으로 찍고 저점 높여주고 다시 반등치면 여기로 바꿔잡고 추세 홀딩, 또 눌러줬다가 반등 다음에 추세 홀딩, 이러면서 끌고 가셔야 되는데 솔직히 이게 쉽지가 않아요. 일반적으로 훈련이 안 되어 있으면. 그래서 저는 너무 욕심 부리시기보다 한 파동 빠르게 나오고 있으니까 전략익절하는 거 권장드리되, 중장기까지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분할익절만 하시고 이렇게 파동 저점 높여가는 방식으로 계속해서 끌고 가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거, 그것만 기억하시고 보시면 되겠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 정도면은 충분히 이해되셨을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좀 찍고 마무리 짓는 걸로 하고요. 오늘 영상에서의 내용은 제가 개인적인 견해였으므로 참고용으로만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